3번 펌프의 상사법칙. 상사법칙 상자가 서로상자예요. 사자는 유사하다 할 때 사입이 사, 유사하다 그럴 때 사자입니다. 상사법칙.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고층 빌딩에다가 펌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펌프의 크기도 뭐 몇십 미터 되고 하는 큰 펌프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용을 하려고 그 펌프를 설계를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양정도 안 맞고 유량도 안 맞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작은 펌프 있죠. 큰 펌프 말고 작은 펌프. 이 작은 펌프와 지금 설계하고자 하는 큰 펌프 사이에 회전수가 어떻게 되는지. 자, 회전수와 그러니까 분당 얼마만큼 돌아가는지 하는 회전수 RPM과 그 다음에 이제 임펠러 크기. 임펠러가 우리 회전자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원심 펌프 중에서 회전자의 지름. 이 회전수를 얼마만큼 느리고 임펠러의 지름을 얼마만큼 했을 때 그 작은 펌프와 큰 펌프 사이에 관계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유량은 어떤 영향을 받고, 그죠? 양정은 어떤 영향을 받고, 동력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식으로 나타낸 게 펌프의 상사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임펠러 회전수를 다르게 했을 때 유량은 어떻게 되고 양정은 어떻게 되고 축동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죠? 요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큰 그 펌프 있죠? 그 펌프의 유량 Q2는 작은 펌프의 회전수분의 큰 펌프의 회전수의 1승 곱하기 작은 펌프의 유량과 같다. 그러니까 회전수의 1승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정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그 이야기고요. 동력은 회전수의 몇 승에 비례하더라? 3승에 비례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1, 2, 3이에요. 자, QHL, Q는 유량, H는 양정, 얼마만큼 높이 물을 올릴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동력은 얼마만큼의 동력을 써야 되는지 회전수의 몇 배? 3승에 비례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유량은 펌프의 회전수에 정비례하고 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동력은 회전수의 3승에 비례하더라는 거죠. 자, 이 식을 외우셔야 돼요. 이 식을 외우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우리 임펠러의 지름도 바꾸면요. 임펠러의 지름을 바꾸면 우리 D1분의 D2예요. 작은 펌프의 지름, 임펠러의 지름분의 큰 펌프의 지름. 그 다음에 D1분의 D2. 요거 D1분의 D2. 요게 325 이렇게 돼요. 325 Q1, H1, L1 이렇게 돼요. 되죠? 그럼 만약에 큰 펌프의 지름을 2배로 하게 되면요. 유량은 2의 3승 8배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 1, 2, 3, 325, 1, 2, 3, 325 이렇게 하셔야 돼요. QHL, 1, 2, 3, 325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임펠러의 직경이 서로 다른 펌프를 운전할 때 유량은 임펠러 직경의 3승에 비례하고요. 325라 그랬죠. 그죠? 양정은 임펠러 직경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축동력은 임펠러 지름의 5승에 비례하더라 라는 거예요. 되죠?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되죠? 이걸 우리가 상사법칙이라고 해요. 상사법칙. 서로 유사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작은 펌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본 다음에 내가 직경을 이 펌프에 몇 배로 했을 때 양정은 얼마가 되고 유량은 얼마가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동력은 얼마짜리를 써야 되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기본 프로타입을 놓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몇 배로 했을 때 얼마만큼 되는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임펠러 회전수와 임펠러의 직경을 서로 다르게 했을 때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어차피 뭐 똑같죠. 그죠? 1, 2, 3, 3, 2, 5 그죠? 제가 했던 거죠. 그죠? 요게 1승이고요. 1, 2, 3, 3, 2, 5 1, 2, 3, 3, 2, 5 QHL입니다.
이게 상사법칙인데 똑같아요. 이번에는 분당 회전수는 우리 그럼 앞에서 우리 그죠? 상사법칙에서 분당 회전수는 얼마만큼 되는지도 우리가 계산을 가능해야 돼요. 그죠? 큰 펌프를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얘 회전수가 얼마가 되는지는요. 어디에 비례를 하냐면은 자, 토출량이 요만큼이고 양정이 요만큼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했을 때 임펠러의 분당 회전수를 우리가 비속도라 그럽니다. 비교 회전수라 그래가지고 비교 회전수라 그래서 이 식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 식도 외우셔야 돼요. 토출량이 미터 삼성 퍼 민이죠, 그죠? 세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속도라고 하는 것은 NS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속도, 그죠? 원래 N이라고 하는 회전수 임펠러의 속도에다가 루트 Q입니다. 루트 Q. 이때 Q의 단위가 미터 삼성 퍼 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N은 단수예요. 단수. 1단 펌프, 2단 펌프, 3단 펌프 하는 거 단수예요. 단수. 3단 펌프다 그러면 N이 3이고요. 아무 말이 없으면 1단이에요. 그냥 원심 펌프 사용한다 그러면 1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의 H입니다. 양정, 전양정의 4분의 3승이에요. 자, 이걸 비속도라 그럽니다. 비속도. 되죠? 이 식도 외우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시험에 나옵니다. 비속도. 근데 체크해 두실 게 토출량은 미터 삼성 퍼 민이라는 거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비속도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비속도. 문제 풀면서 다 체크를 하면 되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원심 팬이 1700rpm 요게 N이죠. 그죠? 회전할 때의 전압이 155mmHQ고 풍량이 요거다. 팬의 비교 회전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공기의 밀도가 요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전압을 줬어요. 압력 주고 밀도 줬죠. 그죠? 그럼 H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자, P는 감마 H에서 그죠? 맞아요. 감마 H에서 P가 얼마냐면은 압력이 155mm HQ라 그랬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은 요게 몇 미터예요? 요게 몇 미터예요? 155니까 155mm니까 15.5고요. 0.155m죠. 그죠? 맞아요. 그죠? 요거는 뭘로 나눠주면 돼요? P는 감마 H니까 H는요. H는 어떻게 돼요? 감마분의 P죠. 이게 P예요. P. 0.155m가 P. 압력. 그죠? 감마는 얼마예요? 감마는 요거 곱하기 얼마요? 요거 곱하기 9.8이면 되죠. 그죠? 공기 밀도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게 1.2 곱하기 9.8 요렇게 돼요.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요. H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9,800 아니죠. 공기 밀도가 요거니까요. 공기 밀도가 요거니까 감마는요. 감마는 어떻게 돼요? 감마는 공기 밀도가 1.2니까요. 물의 밀도가 얼마예요? 물의 밀도가 1000이죠. 그죠? 1000이니까 요거를 1000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죠? 요거를 1000으로 나눠줘야 되죠. 요걸 1000으로. 맞죠? 그죠? 1000으로 나눠줘야 되죠.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129.17m가 나오죠. 그죠? P는 감마 H에서요. P는 감마 H에서 감마가 얼마예요? 9800이죠. 9800이라는 것은 1000 곱하기 9.8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죠? 근데 밀도가 1.2니까요. 공기의 밀도가 1.2니까 1000분의 1.2 곱하기 9.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9.17m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H가 129.17이고요. 풍량이 얘고요. N이 요거니까요. 근데 원심펜인데 몇 단이라고 나오지 않죠. 그죠? 그럼 N은 1이고요. H는 129.17이고요. 4분의 3이고 N은 1700이고 루트 Q의 Q는 241이에요. 그 집어넣고 풀면은 얘의 비속도는 687 RPM 이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단위는 RPM 맞죠? 그죠? RPM. 비속도는 비차원의 수가 아니다. 무차원의 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펌프의 압축비. 이 압축비는요, 압축비는, 그 펌프의 그 흡입측의 압력분의 토출측의 압력이에요. 이걸 우리 압축비라 그럽니다. 흡입축의 압축분의 토출측의 압축. 그런데 N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의 단수. 그래서 압축비는요, 단수 루트 N의 P1분의 P2예요. 그래서 만약에 3단이다 그러면 3 루트 P1분의 P2예요. 요거는요, 원래 쓰면 어떻게 되냐면 P1분의 P2의 3분의 1이에요. 루트 우리 P1분의 P2 그러면은 P1분의 P2의 2분의 1승이죠. 그죠? 3루트가 되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 압축비도 여러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펌프의 압축비도 여러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 풀면서 자꾸 이렇게 풀다 보면은 이 식들이 다 외워집니다. 그 다음에요, 요게 연합운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별표 한 100개쯤 치시면 됩니다. 별표 100개. 자, 우리가 펌프를 한 개 가지고 펌프를 사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펌프를 큰 용량을 쓰면 비싸기 때문에 용량이 좀 작은 거를 두 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펌프를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연결한, 요걸 우리가 직렬 연결이라 그럽니다. 펌프를 이렇게 연결한 거, 직렬 연결. 펌프를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게 있어요. 이걸 병렬이라 그러는데, 병렬. 그러면요, 봐요. 이 전기랑 똑같아요, 전기랑. 요렇게 전선을 요렇게 우리가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요. 직렬로 연결하면 뭐는 똑같아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똑같아요. 이 전류는 우리 단위 시간당 흐른 전하량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유량은 뭐예요? 단위 시간당 흐른 물의 양이죠. 이 똑같은 거예요. 직렬로 연결하면요. 직렬로 연결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여기에 흐르는 유량은 일정해요. 유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펌프, 각각의 펌프가 Q와 H의 유량과 양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직렬로 연결하면 얘 양정에 얘 양정 더한 거. 그러니까 양정은 몇 배가 되고요? 2배가 되고요. 직렬 연결했을 때 유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보세요. 우리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요. 전류는 그대로고요. 그죠? 전압만 어떻게 돼요? 전압만 2배가 되죠. 그죠? 여기 걸린 전압과 여기 걸린 전압 두 개를 합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량은 불변이고 양정은 2배가 돼요. 근데 병렬로 연결하면은 우리가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와 여기에 뭐는 같고요? 전압은 같고 유량은 요리도 흐르고 요리도 흐르죠. 그죠? 그럼 요 유량과 요 유량을 더한 거죠. 그럼 여기에 유량 Q고 여기에 유량 Q면은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유량은 몇 배가 되고 2배가 되고요. 양정은 어떻게 돼? 그대로 된다. 그 이야기죠. 그죠? 요거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직렬 연결했을 때, 병렬 연결했을 때요. 뭐를? 펌프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유량은 불변이고요. 양정은 2배가 되고 병렬일 때는 양정은 불변인데 유량은 2배가 되더라. 요거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그거예요. 직렬로 연결하면은 양정은 몇 배가 되냐면 2배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유량은 어떻게 돼요? 유량은 그대로 1배. 그죠? 1대일 때나 2대일 때나 유량은 같고 양정만 2배가 되고요. 병렬로 연결하면 양정은 그대로인데 유량은 몇 배가 되더라? 2배가 되더라. 그 이야기죠. 그죠?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실기시험에 나옵니다. 실기시험에. 그래서 요 유량이 없을 때, 그러니까 토출 측에 밸브를 잠궜어요. 잠그면은 토출 측 쪽으로 물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운전하는 걸 우리가 체절 운전이라 그래. 체절 운전. 체절 운전했을 때는 뭐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펌프, 그죠? 전격 토출 압의 140%를 초과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그 펌프 성능 시험할 때 이 그래프를 보통 많이 그립니다. 실기할 때 하도록 하고요. 자, 볼게요. 흡입양정. 흡입양정은요. 자, 양정은 흡입양정이 있는데 우리가 펌프가 여기 있으면요.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수조가 이렇게 있어요. 수조가 푸트밸브가 여기 있고요. 푸트밸브가 여기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빨대로 물을 쭉 빨아 올릴 때 이 흡입양정, 이 펌프가 얼마만큼의 양정을 가져야 되냐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충분히 빨아 올리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흡입양정은요, 우리가 유효 흡입양정이 있고요. 유효 흡입양정이 있고, 실제 흡입양정이라 그러죠. 그죠? 이거는, available이라 그러고, require를 유효와 require를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야 돼요? 유효 흡입양정과요, 필요 흡입양정, required. 그죠? 유효 흡입양정과 필요 흡입양정이 있습니다. 자, 유효 흡입양정이 있고 필요 흡입양정이 있어요. 이제 그 필요 흡입양정은 좀 이따 설명할 건데요. 필요 흡입양정은 그 펌프 자체가 갖고 있는 물을 빨아 올릴 수 있는 능력, 얼마만큼 높이 빨아 올릴 수 있느냐는 게 필요 흡입양정이고요. 유효 흡입양정은요, 설계했을 때 어떻게 설계했느냐, 이 파이프의 지름이 얼마고, 그죠? 이 파이프의 지름이 얼마고, 이 깊이가 얼마고, 이런 거죠, 그죠? 자, 펌프가 설치되어 사용될 때 펌프 그 자체와는 무관하게 배관 시스템에 따라서 결정되는 양정이다. 이게 유효 흡입양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유효 흡입양정이 필요 흡입양정보다 커야 제대로 물을 빨아 올릴 수가 있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유효 흡입양정은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유효 흡입양정은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이 볼게요. 이 유효 흡입양정은요. 이 안에 압력이 대기압보다 기본적으로 작죠. 그죠? 이게 우리가 진공압이라 그러잖아요. 진공압은 뭘 진공압이라 그러냐면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우리가 진공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효 흡입양정은요. 어디에서 항상 빼주냐면요. 자, 대기압에서 항상 빼줍니다. 어디서요? 대기압. 얘가 대기압이에요. 얘가 대기압. 대기압에서 얼마만큼의 손실이 있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손실이 있느냐는 이야기인데 이거는요. 물의 전기압입니다. 물의 전기압을 빼줘야 돼요. 물의 전기압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 그 다음에 요 H는 뭐냐면은 요 펌프로부터 요 수면까지의 높이, 푸트밸브까지의 높이. 그러니까 수조가 저수조냐 고가 수조냐에 따라서 이 H값은 달라져요. 그래서 이 H값이 수조가 펌프보다 낮을 때는 이만큼의 압이 필요하겠죠. 그죠? 여기가 압이 높고 여기가 압이 낮으니까. 그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가 빨아 올려야 되잖아요. 이만큼의 압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조가 펌프보다 낮을 때는 마이너스 H, 수조가 펌프보다 높을 때는 플러스 H를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유효 흡입양정, net positive suction head라 그래서
이게 유효 흡입량정. 그래서 available 그래서 AV라고 씁니다. NPSHAV available. available은 뭐 사용 가능한, 그죠? 가능한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P는요 수면에 접하는 절대 압력. 이게 뭐냐면 대기압이에요, 대기압. 우리 대기압, 계기압으로 볼 때는 제로인데 요거는 우리 1기압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PV는 포화 전기압, 물의 전기압이에요. 유체의 전기압이에요. 그죠? 그러면 수조의 물이 어떻게 돼요? 수조의 물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전기압은 작겠죠? 전기가 적게 생기니까요. 수조의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수조의 온도가 높으면은 전기압이 많이 되니까 그만큼 유효흡입량정은 작아지겠죠, 그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pH는요, 마찰 손실수도, 배관의 마찰 손실수도. 그러니까 배관의 지름이 크면 클수록 이 값은 작아지겠죠.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값은 커지겠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대기압에서 뭘 빼준다고요? 전기압 빼주고 마찰 손실수도 빼주고요. 수조의 높이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H가 된다. 그죠? 수조가 펌프보다 낮을 때는 마이너스. 수조가 펌프보다 높이 있을 때. 그죠? 이 펌프가 여기 있는데요. 수조가 여기 있대. 이게 흡입량정이야. 이게 토출측이고요. 맞아요? 그러면 펌프 안 돌아도 지가 알아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플러스가 된다고요. 근데 수조를 대부분 위에다가 안 달죠. 그죠? 그죠? 건물 위에다 달면은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땅속에다 파가지고 저수조로 보통 저장을 많이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유효흡입량정이라고 합니다. 유효흡입량정. 이 유효흡입량정은 계산하는 식이라든가 계산하는 요 식도 시험에 나오고요. 그죠? 다음 중 유효흡입량정을 제대로 표시한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대기압이 얼마고 전기압이 얼마고 마찰 손실수도가 얼마고 수조는 뭐 펌프로부터 몇 미터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그랬을 때 유효흡입량정이 얼마입니까? 라고 나와요. 그럼 이 유효흡입량정은 항상 뭐보다 필요흡입량정, 이 필요흡입량정은요 펌프 설계할 때 사용하는 양정이에요. 그래서 판에 적혀 있어요. 흡입량정이 얼마다. 그래서 이것도 NPSH의 require예요. 그죠? 필요한 net positive suction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무슨 흡입량정은요? NPSH의 available한 유효 흡입량정은 항상 뭐보다 NPSH의 require라고 하는 것보다 항상 커야 돼요. 항상 커야 물을 제대로 빨아 올립니다. 빨아 올렸는데 물을 제대로 못 빨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안에 공기가 막 차게 되거든요. 물이 안 올라온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공동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cavitation. cavity가 충치란 뜻인데 구멍이 뻥 뚫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동현상이라고 합니다. 공동현상. 텅텅 비어서 물이 올라오지 않는 현상. 그래서 펌프가 캐비테이션 현상을 일어나지 않고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흡입량정을 우리가 필요 흡입량정이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항상 공동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뭐가 항상 필요하냐면 유효 흡입량정은 필요 흡입량정보다 항상 커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요거는 계산식이 없습니다. 이건 주어지는 값이에요. 그래서 실기시험에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판명하시오. 내가 주어진 식을 줬는데 이거 공동현상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죠? 그런데 이게 항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물이 항상 이렇게 일정한 온도라든가 펌프에 배관에 뭐가 낀다든가 해서 마찰 손실 수도가 많이 생기거나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설계할 때는요. 위에 있는 식으로 설계하지 않고요. 요 필요 흡입량정에다 보통 한 1.3, 30% 정도의 여유분을 둡니다. 그래서 여유를 0.3으로 1.3으로 보통 두는데요. 자, 요거는
당장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요식은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효흡입량정 MPSH의 available은요. 감마분의 P 이게 우리 압력 수도 그러죠, 그죠? 우리 베르누이에서 이 단위가 미터죠, 그죠? 여기에서 감마분의 PV 하는 그 이데플 베이퍼 그래가지고 전기압을 빼주고요. 감마분의 pH 그래가지고 요 뭐예요 이거 마찰 손실수도 빼주고요. 수주의 높이에 따라서 플러스 H 마이너스한 요 값이 뭐라고요? 유효 흡입량정 그죠? 요 값이 항상 뭐보다 커야 된다. 필요 흡입량정인 require라고 하는 필요 흡입량정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딱 보면 여기 나오죠, 그죠? 펌프의 흡입량정이 4m이고, 그죠? 맞아요. 흡입 간로의 손실 수도가 2m일 때 MPSH는 약 몇 미터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펌프의 흡입량정이 4m이고 흡입 관로의 손실 수도가 2m이고 그럼 볼게요. 봐요. 자, 요 놈에서 빼주죠. 그죠? 빼주는데 뭘 빼주냐면요. 요게 대기압이니까 요게 몇 미터예요? 101.3이니까 10m죠. 이 10m 거의. 그죠? 이게 10m라 보시면 되죠. 10m. 물로 따지면 10.33이에요. 여기서 빼주는데 흡입량정 4 빼주고요. 손실수도 2 빼주고요. 다 줬잖아요. 포화전기압도 있죠. 그죠? 포화전기압이 어떻게 돼요? 포화전기압이 330파스칼이니까 이거 아주 값이 작죠. 그죠? 그죠? 대충 한 몇 미터 되냐면 4미터 정도 되겠네. 대충. 이건 쉽게 준 거고요. 그죠? 흡입량정이 4m라는 이야기는 수조가 몇 미터 밑에 있다? 4m 밑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수조의 높이랑 같은 거죠. 그죠? 이 이야기 안 해요. 펌프가 여기 있는데 수조가 여기 있어요. 요 흡입량정이죠. 요게 4m라고요. 이게 수조의 높이라고 이게 수조의 높이 흡입량정 4m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4 해준 거 아니에요. 그죠? 높이. 요 h가 4라고요. 되죠? 근데 이거를 바로 안 주고요. 요 손실 수도가 10kPa이다. 요딴 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달시식 있죠? FD분의 L 2G분의 U의 제곱. 요게 HL이잖아요. 마찰 손실 수도를 마찰 개수가 얼마고 관경이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요딴 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유량이 얼마고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풀으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요것도 기억을 해 두십니다. 자, 문제 풀면서 계속 우리가 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펌프에서 발생하는 이상현상이 있는데 이 이상현상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절대적으로 나옵니다. 절대적으로 나오고요. 실기 시험에서도 주관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관식으로. 발생 원인을 쓰라든가 아니면은 해결 방법, 방지법. 요게 시험에 주관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공동현상도 있고요. 자, 수격현상도 있고요. 맥동현상도 있습니다. 맥동현상도 있는데 요 세 가지는 발생 원인과 재방, 방지법 요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좀 쉬었다가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